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지음.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쌓아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선뜻 주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진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제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하나,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의 앞면만 믿지 말자. 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셋.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넷.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다섯.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여섯.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에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7.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8.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9.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무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은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한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단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라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로는 그 어떤 조언과 조력보다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하겠나.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지금껏 당신이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하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등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두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맘 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두고도 가장 먼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두었다가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고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이다. 사랑은 다 쓰고 남는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하나,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둘,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셋,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넷, 둘 사이의 교집합 이해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다섯,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섯,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일곱,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핑계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장황한 상황 설명부터 하기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과 하나라면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보다 핑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담은 미안함이 아닌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이해를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고 상황을 대뜸 먼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쳐둔 진심 어린 사과 하나라면 당신의 피치 못할 상황을 또는 핑계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것. 하나,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둘,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셋,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넷,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다섯,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미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여섯,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아파하지 않기 위한 다짐. 하나,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단 잘라내는 것에 신경 쓸 것. 둘, 쉽게 기대지 말고 쉽게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지도 말 것. 쉽게 안기지 말고 쉽게 품어주지도 말 것. 가벼운 마음엔 가볍게 대처해 줄 것. 가벼운 마음에 나만 아파하고 소갈이하지 말 것. 넷, 받은 상처나 끝난 관계에 대하여 나의 탓을 하지 말 것. 다섯, 거기까지였을 것을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 것. 여섯, 나를 바꾸려는 상대에게 맞춰 나를 바꿔주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 일곱, 부질없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의미를 두고 괜히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여덟, 관계의 종착점은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것. 그러니까 너무 힘주어 붙잡지도 말고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말 것. 아홉, 나를 잃어가며 상대를 얻으려 하지 말 것. 내가 없어진 관계에 대하여 우리라는 포장지를 씌우지 말 것. 어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형,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내가 듣고 싶은 말, 전부 나를 기준으로 세웠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카페,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는 삶보단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젠 뭐가 좋고 싫은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는데 그걸 자꾸 모르려고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기 일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좋아하면 득이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곤 한다. 싫은 말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있기 싫은 곳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평소엔 입지 않을 불편한 옷을 쇼핑하는 내가 있었다. 무던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점차 나의 삶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기적이거나 못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내치는 순간 앞으로의 삶에 득이 될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다. 어른이 가진 그 자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또 어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어른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떠한 시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했던 어른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있었고 그런 나를 보며 허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어른이라는 자연을 꿈꿨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족쇄를 참격이었다. 지금 내 기준에서의 어른은 허울뿐인 자유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삶이자 어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시간을 되돌아가 그간 어른을 동경해왔던 어린 나에게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언제가 되어도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없는 너 자신을 살아가라고. 꼬마였던 작은 나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정리하는 습관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돈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모으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쌓아두며 살기 바빴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 물건들, 당장 필요해서 산 물건들, 이제는 쓰지 않는다 해도 언젠간 다시 쓰겠지 하면서 나의 방안을 가득 메우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삶의 예민함도 함께 쌓여갑니다. 물건이 쌓일수록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닥이 점점 좁아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쓰러지는 것들이 많아지며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곤 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찾을 때 헤매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보다 꽉 찬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습관은 관계를 향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에 한번 들여놓은 사람을 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람을 마음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 창고가 지변한 방처럼 비좁은 마음을 달고 살기 일쑤입니다. 예민해집니다. 여유 없는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흥이 났던 내가 이젠 특별한 것에도 감흥이 없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기억이 엉켜버려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충족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선 물건도 사람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딱히 모아두고 잡아두는 것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적당히 곁에 두면서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풍요로운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삶이 탁하게 느껴진다면 곁에 있는 것을 보내주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가지고 살아가는 것엔 익숙했지만 버리고 정리하는 것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여유와 감정을 좀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워내야 탈 없이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진중하게 사랑하고 무게 있게 간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정리한 후 쌓아가는 습관으로 한층 더 개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라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마치며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브와 소중함을 뜻하는 체리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소중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기에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을 하죠.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작은 행동에도 큰 의미를 둡니다.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권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나를 더 사랑하자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두며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타인과 연애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애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말고 내가 끌리는 영화라면 10,000원 내고 선뜻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삶.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내가 느끼기엔 최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착한 척 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담모함을 끌어낼 줄 아는 삶.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나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그런 기준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에서의 연습일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삶.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정영욱 지음.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싸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선뜻 주문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책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진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제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하나, 앞에서 나에게 건네는 말과 뒤에서 나에 대해 소곤거리는 말은 다르다. 말의 앞면만 믿지 말자. 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쉽게 말을 꺼내지 않는다. 숨기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 배경과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내가 또 속상하고 화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젠 그냥 정도의 짧은 말로 나의 상태를 대신한다. 셋, 어릴 때에는 내가 아프고 다치면 엄마가 더 아파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모든 서름과 고생이 나에게 온다. 언제 어디서든 몸조심을 하자. 넷, 생각보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일이 많다. 그것에 대해 이유를 따지면 내가 힘들어진다. 다섯, 예민해졌다. 별로 예민하지 않을 일도 유독 예민해진다. 자잘한 것에 이해를 해줄 여유가 없어진 것 같다. 여섯, 매번 참아주기만 하면 호구가 된다. 예전에는 호구처럼 보이는 것에 그쳤는데 이젠 스스로가 정말 호구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하면서 성격이 많이 죽었다 하는 것 같다. 일곱,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가 되지 않는다. 묘한 일이다. 여덟, 시간은 많아도 여유는 없다. 그래서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잘 살고 있는 건가 싶더라. 아홉, 예전에는 한 번 웃으면 그 웃음이 뒤돌아선 후에도 이어졌는데 이젠 웃고 바로 무표정으로 뒤돌아선다. 가끔은 웃기지 않은 일에 억지로 미소를 짓느라 볼에 경련이 일기도 한다.
힘을 주며 웃는 기분이 든다. 자주 표현해 주세요. 자주 알아봐 주세요. 아직은 덜 친한 사람에게 호칭 말고 가끔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이름 한마디에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상대도 당신에게 따뜻하게 대할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주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잘 갔다 왔어? 밥은 먹었어? 자주 물음을 던져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물음으로 인해 당신은 궁금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주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보고 싶어. 자주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 고맙단 말엔 미안하단 말이, 미안하단 말엔 고맙단 말이, 괜찮냐는 말엔 보고 싶다는 말이, 보고 싶다는 말엔 괜찮냐는 말이 따라올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자주 표현해 주세요. 만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어 있다. 이어지지 않을 사람이라면 서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이어질 사람이었다면 서로 모르고 살 법한 곳에서부터 어떻게든 만나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인연이 아닌 사람이라면 서로에게 기대가 충만하고 같은 모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알아갈 시기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인연이라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겹치는 부분이 없더라도 서로를 알아줄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맞이하여 이어지게 되어 있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론 감히 조정할 수 없다는 것.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배경, 그리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 너무 애타게 찾아다니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질없이 생각하지도 말 것. 모든 만남을 위한 노력과 관계로 인해 쓰인 시간은 전부 헛된 것 하나 없이 이어질 인연으로 향한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정보로 넘쳐나고 많은 책에는 세상 모든 지혜가 담겨 있지만 사람이 그것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경청에서 오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위해 주변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내가 직면한 감정과 문제에 있어 어떤 정보와 지혜를 체득하는 것 말고 내 말을 들어줄 상대가 필요한 것이죠.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의 경청은 때로는 그 어떤 조언과 조력보다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거나 부조리함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들어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 위해서라면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봤을 테지요. 사람의 말 말고도 정확한 정보와 지혜로운 해답은 차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세상에서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경청하는 습관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오직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경이로운 능력으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준다면 그 마음의 치유는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 경청의 보살핌, 되려 내가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쉬운 능력은 나의 소중한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곧 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세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귀를 잘 여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무거운 기준으로 상처를 허락하는 삶. 당신에게 들려오는 미움과 험담에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당신을 미워하고 험담하는 사람이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따져보자. 말해 뭐 하겠나. 소중히 여기지 않기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람이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따져보면 된다. 이도 그렇다. 당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 지금껏 당신이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무엇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마음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또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과 나 자신, 이 둘일 것이다. 그러니 당신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당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무너질 이유 하나 없다. 그들의 미움과 험담은 쓰레기만도 못한 가치일 뿐이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도 나 자신에 의해 무너져야 마땅하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부터 무너져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이 지탱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하다.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로부터 상처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별 가치 없는 것들로부터 크게 상심하고 무너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 그것들로부터 나온 태도와 언행 때문에 무너질 이유가 하나 없지 않은가? 당신 그런 것들은 흘려보내도 괜찮다. 꿋꿋이 스스로의 소중함을 지키고 소중함을 지탱하기만 하면 된다. 소중함으로부터 힘을 얻고 힘을 건네주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들이 돈을 돌리기라도 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때서야 무너질 가치가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지닌 소중함을 믿고 별 볼 일 없는 미움과 험담에 쉽게 흔들리지 말 것, 또 무너지지 말 것. 무너질 것이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철저히 무너질 것.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소중한 것들과 스스로에게 맞춰 상처를 허락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두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맘 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두고도 가장 먼저 마음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두었다가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고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이다. 사랑은 다 쓰고 남는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다.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사람. 하나, 별것 아니라도 내가 말했던 사소한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나에게 선물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둘,
나의 괜찮은 모습이 아닌 망가진 모습을 보고도 곁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 셋, 내가 미워서 욕을 하다가도 그것으로 인해 남이 내 욕을 하면 화를 내는 이상한 사람. 넷, 둘 사이의 교집합 이해의 부분 또한 충분히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 다섯, 내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나의 어떤 구석이라도 좋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섯, 나의 주변인을 존중해주는 사람. 나아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해주는 사람. 일곱, 어떤 화가 나 있더라도 내가 아프면 울면서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사람. 핑계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서운하게 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서운함을 느낀다면 장황한 상황 설명부터 하기보단 사과를 먼저 건네주세요. 사랑을 하고 있는 상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과 하나라면 언제든 용서해줄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과보다 핑계를 우선으로 한다면 그것은 마음을 담은 미안함이 아닌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강요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다루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많은 이해를 해줄 용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고 상황을 대뜸 먼저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가장 먼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모든 것을 제쳐둔 진심 어린 사과 하나라면 당신의 피치 못할 상황을 또는 핑계를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굳이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렇게 살아갈 것. 하나, 나를 자랑하며 뽐내기보단 나를 사랑하며 감싸고 살아갈 것. 둘, 힘든 삶을 회피하기보단 힘들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살아갈 것. 셋,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기보단 갖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며 살아갈 것. 넷, 남을 위한 착한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좋은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 다섯, 빠른 것보다 바른 것에 의미를 두며 다른 것과 틀린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살아갈 것. 여섯, 남을 의식하기보다 나를 의식하고 살아갈 것. 온전히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것. 아파하지 않기 위한 다짐. 하나, 관계를 이어가는 것보단 잘라내는 것에 신경 쓸 것. 둘, 쉽게 기대지 말고 쉽게 기댈 수 있도록 내어주지도 말 것. 쉽게 안기지 말고 쉽게 품어주지도 말 것. 가벼운 마음엔 가볍게 대처해 줄 것. 가벼운 마음에 나만 아파하고 소갈이 하지 말 것. 넷, 받은 상처나 끝난 관계에 대하여 나의 탓을 하지 말 것. 다섯, 거기까지였을 것을 노력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지 말 것. 여섯, 나를 바꾸려는 상대에게 맞춰 나를 바꿔주지 말 것.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기억할 것. 일곱, 부질없는 것에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의미를 두고 괜히 실망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 여덟, 관계의 종착점은 내가 예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할 것. 그러니까 너무 힘주어 붙잡지도 말고 너무 가볍게 흘려보내지도 말 것. 아홉, 나를 잃어가며 상대를 얻으려 하지 말 것. 내가 없어진 관계에 대하여 우리라는 포장지를 씌우지 말 것. 어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형, 자전거, 좋아하는 친구, 그리고 좋아하는 가수.
내가 듣고 싶은 말, 전부 나를 기준으로 세웠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 좋아하는 옷, 좋아하는 카페, 좋아하는 향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곁에 두기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변화가 찾아온다.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려는 삶보단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고 있다. 전에는 좋은 것이 좋고 싫은 것은 싫다고 딱 말할 수 있었는데 이젠 뭐가 좋고 싫은지 잘 모르겠다. 아니, 아는데 그걸 자꾸 모르려고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나에게 해가 되기 일쑤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좋아하면 득이 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곤 한다. 싫은 말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있기 싫은 곳에 적응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평소엔 입지 않을 불편한 옷을 쇼핑하는 내가 있었다. 무던히도 싫어하는 것들이 점차 나의 삶 안으로 깊게 파고들어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순간 이기적이거나 못나거나 철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이기에 내치는 순간 앞으로의 삶에 득이 될 게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를 쓴다.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어른이 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했다. 어른이 가진 그 자유가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또 어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었다. 어른처럼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밤늦게 돌아다녀 보고 싶기도 했다. 어떠한 시점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나는 어느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상상했던 어른과는 전혀 다른 어른이 되어 있었다. 좋아하는 것들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가 있었고 그런 나를 보며 허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어른이라는 자연을 꿈꿨지만 오히려 어른이라는 족쇄를 찬격이었다. 지금 내 기준에서의 어른은 허울뿐인 자유다. 이것이 어른으로 사는 삶이자 어른으로서의 방법이라면 시간을 되돌아가 그간 어른을 동경해왔던 어린 나에게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어른을 동경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언제가 되어도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라고. 앞으로도 그렇게 철없는 너 자신을 살아가라고. 꼬마였던 작은 나를 꼭 안아주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 정리하는 습관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돈은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모으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쌓아두며 살기 바빴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산 물건들, 당장 필요해서 산 물건들, 이제는 쓰지 않는다 해도 언젠간 다시 쓰겠지 하면서 나의 방안을 가득 메우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삶의 예민함도 함께 쌓여갑니다. 물건이 쌓일수록 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바닥이 점점 좁아집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쓰러지는 것들이 많아지며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곤 합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을 찾을 때 헤매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비어있는 것보다 꽉 찬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러한 습관은 관계를 향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에 한 번 들여놓은 사람을 잘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람을 마음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니 창고같이 변한 방처럼 비좁은 마음을 달고 살기 일쑤입니다. 예민해집니다. 여유 없는 마음으로 주변을 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감각해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것에도 흥이 났던 내가 이젠 특별한 것에도 감흥이 없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기억이 엉켜버려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충족하고자 합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해선 물건도 사람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딱히 모아두고 잡아두는 것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소중한 것들을 적당히 곁에 두면서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풍요로운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삶이 탁하게 느껴진다면 곁에 있는 것을 보내주지 못하고 쌓아놓기만 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가지고 살아가는 것엔 익숙했지만 버리고 정리하는 것엔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여유와 감정을 좀먹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비워내야 탈 없이 채워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는 연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더 진중하게 사랑하고 무게 있게 간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정리한 후 쌓아가는 습관으로 한층 더 개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라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마치며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브와 소중함을 뜻하는 체리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소중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기에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을 하죠.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작은 행동에도 큰 의미를 둡니다.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권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나를 더 사랑하자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두며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타인과 연애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애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말고 내가 끌리는 영화라면
10,000원 내고 선뜻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삶.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내가 느끼기엔 최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착한 척 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담모함을 끌어낼 줄 아는 삶.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나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그런 기준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에서의 연습일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삶.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